그러면 이걸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사관한테 잘 보이는 효과가 있겠네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피의자든 이제 피해자든 경찰 단계에서 이게 이제 진행 방향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를 대리한다. 그러니까 고소 대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내가 피해 사항이 명확하다라고 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혼자서 고소장을 써서 제출을 하게 되면 수사는 진행이 됩니다. 분명히. 고소장 내용이 좀 빈약하더라도 열심히 수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나 뭐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범죄니까 조금 소스가 부족하더라도 여리 있게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관도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사건에 나의 에너지를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중요 사건에 내가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또 그게 또 상부에서도 그런 사건들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잘 처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받게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소장을 제출한다. 근데 고소장이 좀 논리적이지 않고 그냥 이제 일반인의 시각에서 써져 있다 하면은 어쨌든 그걸 또 한 번 더 밝혀내야 되잖아요. 수사관 입장에서는. 그게 힘든 거죠. 나의 에너지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수사관 입장에서 고소인의 언어들을 한 번 더 번역을 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사실관계가 이러하고 이런 점들이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다라고 잘 정리된 문서로 전달이 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피해자를 조사를 해서 이걸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한층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기가 쉬워지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사 업무를 할 때 변호사가 이제 고소 대리를 하면 사건이 되게 편했어요. 쟁점 정리도 다 돼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실관계라든지 증거 자료가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수사가 아주 편하죠. 그러면 수사관 입장에서도 변호사가 같이 오는 거를 선호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그러면 안 되긴 한데 변호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고소 당사자에게 요구를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대리를 해주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변호사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통역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고소인 입장에서는 일반인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이제 어떤 쟁점이 되는지, 법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변호사가 중간에서 의뢰인의 말을 쭉 듣고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고 이런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겠다라고 수사관한테 전달을 하면 수사가 수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팀장으로 상담을 할 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겪었던 일을 A부터 Z까지 그냥 쭉 나열하세요. 그러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예전에 과거 10년 전 일부터 쭉 나열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제가 이제 팀장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수사관이면 절대 그거를 들어둘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속에서 그런 많은 스토리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그 부분들이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있어서 자료들이 되는지 분류를 해주고 또 분석을 해주면 좋죠. 그렇게 변호사가 그런 역할을 해주면 수사관은 자기가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를 좀 덜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좀 이걸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사관한테 잘 보이는 효과가 있겠네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좋게 만드는. 왜냐면 수사관도 다 일이거든요. 제가 아까 뭐 고소장이 하루에 막 10개씩 들어온다고 했지만 이게 돈이면 그럼요. 되게 좋을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은 어쨌든 월급이 딱 한정돼 있잖아요. 일이 많을수록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것 중에 내가 이제 이 사람을 불러서 다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고소장 보니까 이해도 안 되고 사실 또 연령층도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 연세가 많으신 분이 글자도 잘 못 알아볼 때도 있어요. 자필로 쓰시면 말도 못 알아들을 때도 많아요. 그러면 이게 수사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사건이 아니라도 고소를 해서 꼭 상대방을 처벌을 해야겠다 그런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월합니다. 아무래도. 고소를 하실 분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분이나 변호사 선임을 조금 주저하시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건 초기에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에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제 혐의자로서 수사를 받으신 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초기에 그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함께 처리하는 것이 금전적 비용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의 진행 사항에서도 그렇고 훨씬 유리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